아름답고 경이로운 클래식 명곡을 맛있게 듣고 또 멋있게 즐기는 시간입니다. 피아니스트 김윤경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경이로운 클래식에서 소개해 주실 곡은 어떤 곡인가요? 오늘의 작품은 스페인의 열정과 사랑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청좋은 아름다운 멜로디를 감상하게 되지만 또 연주자는 정신없이 바쁘게 연주를 하면서 또 그 여유함을 보여줘야 되는 이 작품,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알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항상 느끼는 건데 네. 이렇게 단선율만 연주하는 성악가 입장에서 이렇게 화음을 연주하는 피아노 또 오르간 여러 악기들 들으면 너무 부럽습니다.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그냥 끝까지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스페인을 거닐다, 그라나도스의 레스 고에스카스입니다. 그라나도스가 작곡한 구에스카스의 스페인을 거닐다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스페인의 색채가 이 작품에서 고스란히 느껴지는데요. 네. 먼저 그라나도스라는 작곡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라나도스는 1867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근처에서 육군 대령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는데 네. 어릴 적부터 음악적 재능을 발휘해서 나름 전문적으로 이제 피아노와 화성악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20살에 1887년이었는데요. 프랑스인 후원자의 도움으로 파리로 가서 샤를로 드 베리오를 사사하게 되고 1889년 2년 후에 고향 바르셀로나로 돌아오게 되죠. 네. 그리고 첫 번째 야심작인 스페인 무곡집 단사스 에스파뇰라스를 출판하고 그 후에 그는 아무래도 그 자신의 나라를 너무 사랑했는지 스페인의 모든 지방의 특징 그리고 국민의 정체성을 자신의 음악에 이제 드러내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알려진 작곡가는 아니지만 또 이 그라나도스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곡가 또 그의 음악을 통해서 나라 스페인을 만나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제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이 작곡하는 곡에 스페인을 담아내기 위한 그라나도스의 노력은 어떻게 또 나타나고 있을까요? 일단 스페인의 민속 선율은 좀 장황하고 형식에도 통일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좀 즉흥적인 요소가 아주 강한데요. 그라나도스는 그 형식미와 리듬을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내고 동시에 기타 또 캐스터네츠의 음역을 도입해서 자신의 음악에 스페인적 감성을 확 불어넣습니다. 어, 스스로 또 뛰어난 화가였는데 이런 스페인적의 요소들을 다른 예술에서 영감을 받아서 오늘의 작품을 새롭게 탄생시키게 되죠. 다른 예술이라. 구에스카스는 어떤 계기로 탄생하게 되었을까요? 자, 1910년 43살의 그라나도스가 일기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마침내 나는 중요한 작품을 쓸 수 있는 행운을 만나게 되었다. 허허. 고에스카스 이렇게 쓰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라나도스가 스페인의 화가였던 프란시스코 고야의 전람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영감을 받고 음악으로 작곡을 하게 되는데 이 고에스카스는 두 권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은 1909년부터 1910년 사이에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은 1913년부터 14년 사이에 작곡하게 되죠. 구에스카스 어떤 뜻입니까? 네, 고에스카스는 고야에스크 혹은 고야-like라는 뜻인데요. 고야의 그림에 대한 제3자, 즉 본인의 관점이 담긴 인상주의적 의미를 부여한 거죠. 고에스카스는 스페인 사람들과 그 자연의 고유한 특징과 분위기를 절묘하게 그려낸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1910년에 제1권을 완성한 그라나도스가 친구에게 고에스카스에 대한 이야기가 담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고야의 심리 그 발레트와 사랑에 빠졌다네.
그가 그린 공작 부인과 여성들, 전쟁 장면, 사랑의 장면, 의복을 입은 장면, 뺨의 그 장밋빛 순결함과 이와 대조를 이루는 레이스, 검은 벨벳으로 된 옷을 입은 가르다란 허리, 제스민 빛이 도는 하얀 손들, 진주자기를 만든 장식품 등등 검정빛 호박 속에 부유하는 소용돌이처럼 눈을 부시게 한다네. 음악만 잘 쓴 게 아니고 글도 잘 쓴 것 같네요. 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인데요. 이렇게 그라나도스는 자신이 영감을 받은 고야의 그림을 소개하고 있죠. 그는 고야의 작품들에 깊게 배인 스페인적인 요소들을 무척이나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의 작품이었던 고에스카스에서 씁쓸함과 우아함이 뒤섞인 그 오묘한 감정들을 음악에서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장들에서 굉장히 세련된 시적 감수성이 우러나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고야의 그림 속에는 스페인의 전형적인 일상, 감수성,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랑과 그 열정의 감정이 뒤섞여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작곡가 그라나도스의 구에스카스에도 이런 요소들이 연애 소설 혹은 비극 아니면 이 둘이 묘하게 기묘하게 섞여 있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라나도스의 작품을 좋아하고 또 꾸준히 연주했던 음악가들이 꽤 많이 있죠. 네, 그렇죠. 스페인 작곡가로 이사크 알베니스 혹은 마누엘 데 파야, 또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도 이 그라나도스의 작품을 무척이나 좋아했고, 유럽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자크티보 웨젠느 이자이, 또 피아니스트로 활동했던 메치슬라프 홀초프스키, 그리고 또 그를 후원한 작곡가 이제 피아니스트인 까미유 생상도 그라나도스의 음악을 무척 좋아해서 자신들의 리사이틀에서 그의 음악을 꾸준하게 연주했고 또 그래서 그라나도스가 세계적으로 또 이름을 날리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라나도스는 1901년에 아카데미아 그라나도스를 설립하여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는데 네. 이 가운데서 스페인 음악계를 이끌게 된 빠끼타 마드리게라 또 콘치타 바디아 또 프랑크 마샬 등이 있습니다. 미국 진출은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1910년에 네. 그라나도스는 미국 피아니스트 어네스트 슐링을 만나게 되는데요. 슐링은 스페인 밖에서 그라나도스의 음악을 알린 첫 번째 피아니스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이 피아노 모음곡인 고에스카스를 뉴욕에서 출판하도록 도움을 주게 되고 이 모음곡을 또 가극으로 만들라라고 격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 가극은 완성되어서 1916년 1월 18일 1월 28일 뉴욕 메트로폴리탄에서 초연되면서 그라나도스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는 굉장한 성공이었죠. 그런데 또 여기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성공적으로 미국 여행을 끝나고 돌아오던 중 그라나두스가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영불 해협에서 그라나두스가 탄 석세스호가 독일 잠수함의 어뢰 공격을 받아서 격침되고 만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그때 배를 타고 있었던 아내와 함께 그의 나이가 그때 불과 48이었거든요. 세상을 안타깝게도 떠나게 됩니다. 이야, 네. 무슨 영화의 장면 영화에 같아. 맞아요. 말도 안 돼. 음. 어떻게 어뢰 공격을 받고 그렇죠. 네. 이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좀 놀라운데요. 음. 최근에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그라나도스의 그에스카로 음반을 내고 연주했다는 소식을 언론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9월 중순에 음반이 먼저 나왔고, 그래서 백근호 선생님께서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울산, 제주, 경기, 광주, 서울에서 백건우와 그라나도스 고에스카스라는 제목으로 리사이트를 개최하셨고, 인터미션 없이 고에스카스의 7악장을 전곡을 연주하셨죠. 백건우 선생님 하면 뭔가 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렇게 딱 그에스카랑은 맞을까 하는 그쵸? 약간 의심이 들긴 그렇죠. 하는데 네.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기사에 따르면 네. 고에스카스는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꿈이자 또는 다른 자아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 반세기 전부터 꿈꿔온 음악이라고 했는데 저도 작품을 다 들어봤거든요. 사실 얼마 전에 스페인 가서 이 고에스카스를 거의 밤새 들은 적이 있는데 상당히 서정적이고 강렬한 이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색채감이 너무너무 세련되면서 세밀하게 세심하게 이 스페인의 정경과 감성들을 아주 멋지게 표현하였어서 굉장히 낭만에 젖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또 소개를 받았으니 네. 오늘 또
방송 마치고 퇴근하면서 네. 차 안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 함께하는 김인경의 경이론 클래식, 오늘은 스페인을 거닐다 그라나도스 고에스카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연주를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먼저 들으면 좋겠습니까? 네, 4번 제목이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이 있는데 먼저 감상해 보시죠. 그라나도스 고에스카스 4번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그라나도스 고에스카스 4번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에스카스,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곡인 로스 레키에브로스는 사랑의 속삭임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말로 좀 번역하기 힘든 스페인적인 표현은 아마도 그냥 사랑의 속삭임보다는 속삭이면서 연인과 우아함, 뭔가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어떤 구애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진짜 구애를 어려운데? 하는데 굉장히 어려우면서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그렇죠. 또 속삭이는 그 대화가. 이렇게 약간 발코니에서 속삭이는 연인의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아니고 이 고야의 카프리초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작곡한 음악인데 이 고야의 출생 지방의 아라곤의 무곡인 호따를 연상시키는 작품이에요. 굉장히 밝고 명랑하게 시작이 되지만 그게 좀 스페인적의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두 번째 곡, 이 곡은 Il Colonquio en la Reja. 이거는 창가의 대화인데 집안에 있는 여인과 그녀를 찾아온 죄수가 나누는 굉장히 은밀하고도 비극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른손의 멜로디는 사람의 목소리를 연상시키고 왜 스페인에서 보면 플라멩코 댄스를 할 때도 기타 반주를 하잖아요. 그렇듯 왼손은 기타 반주를 묘사시키면서 피아노 음악으로 저희가 들을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다음 곡인 3곡은 El Fandango del Candil. 이 뜻은 등불 곁에 판당고인데 서서히 그리고 리드미컬하게 템포가 전환이 되면서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또 하라고 작곡가가 기재를 해놨어요. 그리고 판당고 특유의 어떤 강렬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그라나도스 특유의 우아함이 결합된 이 악장, 극과 극의 감성의 결합이죠. 이 악장에서 또한 기타 주법을 연상케 하는 음역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 곡이 좀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감상하신 Quejas o la magia y el ruiseñor,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 이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 곡은 발렌시아 지방의 민요를 바탕으로 한 일종의 녹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녹턴이라고 하면 밤의 뮤직, 쇼팽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듯 감미롭고도 슬프게 진행이 되는데 스페인 피아노 음악과 낭만주의 시대의 이 피아노 음악을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시적이고 서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음악은 아름다운 처녀가 그녀의 나이팅게일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새가 마지막 카덴차에서 또 리스트풍의 노래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악보에는 멜랑콜리하게 연주를 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다섯 번째 곡입니다. El amor y la muerte. 발라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과 죽음, 네, 극과 극의 또한 만남입니다. 발라드 풍인데요. 이 2권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곡은 사랑과 죽음에 관한 발라드. 다시 말하자면 풍부함과 고귀함에 대한 심오한 노래인데 굉장히 어떤 미스테리어스한 존재, 즉 죽음에 대한 또 동경도 있습니다. 그라나도스의 가장 개성적인 솜씨가 발휘되었다고 평가를 받는데 고야의 유명한 카프리초스의 연작 가운데서 영감을 얻은 거죠. 작곡가는 이와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에스카스의 모든 주제들은 사랑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 극심한 고통, 향수 어린 사랑, 비극적인 결말인 죽음, 또 중간 부분에서는 비탄 또는 처녀, 그리고 나이팅게일과 사랑의 속삭임의 주제가 등장하면서 이 드라마를 달콤하면서도 부드러운 슬픔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마지막 코드는 행복의 폭이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고통을 겪은 행복인 것처럼 매우 표현적으로 연주를 하라라고 적혀 있죠. 여섯 번째 곡입니다. 에필로고, 세레나타 델 에스펙트로. 에필로고인데 유령의 세레나데.
항상 그라나도스는 보면은 굉장히 강렬하게 극과 극의 요소들을 이렇게 합체를 시키는데요. 네. 오페라로 각색되지 않은 유일한 악장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사회하는 디에스 이레의 주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고 모호한 분위기가 이 악장을 지배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곡인 엘 뺄렐레, 뜻은 지푸라기 인형입니다. 고야의 같은 제목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인데요. 스페인의 대중적인 장난감인 지푸라기 인형이 이 음악에서 굉장히 즐거움과 함께 어떻게 보면 또 위풍당당한 느낌을 주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7곡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스페인 작곡가 그라나도스와의 만남,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